주간 증시 기승전결 출발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시장에서 어떤 걸 중점으로 봐야 하는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코리아 인베스트 조일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오늘은요, 저희가 앞에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빅4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와 제약바이오, 남북 경협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 출발합니다. 기승전결 기입니다. 대형주 투자 아이디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승전결 4가지니까 빅4 업종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 주실 예정인데 일단 대형주 알아보겠습니다. IT, 금융화학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은 대형 IT 중심으로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최근엔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의 그 축이 남북 경협주, 중국 소비 관련주의 한 축이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대형주가 한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북 경협주나 중국 소비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특히 메이저 수급이 굉장히 정체가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3%대 그때 막 올라간다 그러면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5월 딱 들어왔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이 또 한번 출렁거리겠죠. 잘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그 선물하고 대형주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죠? 지금 선물의 수급을 보니까 42,000계약 매도입니다. 어려워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일봉 단위로 그러니까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중 바닥을 치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 선까지 그냥 쑥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인 여건 또 WTI가 70% 올라갔죠. 그다음에 앞서 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이번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반도 디스카운트에 대한 반대급부로 약간 핸디캡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외 정세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지금 대형주 장세가 정체를 보이는 가장 큰 중요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뭐 3% 넘지 않고 잘 잡혀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변수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퍼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유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걸 보시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유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물가는 두 가지거든요. 유가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시간당 소득 증감률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으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경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싸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에서는 대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 승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 업종은요. 제약바이오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최근에 크게 흔들리면서 또 고심이 깊어진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사실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남북 경협주와 제약바이오. 그런데 한쪽이 올라가니까 한쪽이 좀 죽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 산업 같은 경우는 일본의 30년 산업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도대체 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분명히 우리는 일본의 제약 업종과 거의 흡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고령사회 이후에 일본입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1970년대 이후도 위에 거는 일본의 그
기간을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근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내수 침체 요까지는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크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약 산업이나 신약 수출을 해외 수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보면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된 부분이 셀트론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죠. R&B 이번에도 한미 약품 R&B 투자 비용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많이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형태의. 그러니까 만약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게 신약 개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다가 또 문제가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신약을 개발해봐야 또 글로벌 업체들끼리 또 경쟁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신약으로 돈을 많이 번 이후에 해외 M&A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셀트론 말고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셀트론 이외에 아마도 신약 개발이 가시화되는 제약사가 한두 업체가 나오면 그때 다시 제약업체는 리베이팅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6월 달에 지금 최종 판명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마도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보기에는 일본의 제약 지수를 전체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겠죠. 단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요. 기간 조정을 좀 상당 기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죠. 단 이제 문제는 네. 앞으로 일본도 그랬거든요. 앞으로 제약 바이오는요. 요 구간까지는 막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신약 개발이 되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선별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약바이오 업종 알아봤습니다. 다음 업종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정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남북 경협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로 부상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 기대감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고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딱 시장을 보니까요. 이제 남북 경협주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종자, 씨앗. 네. 제가 지난번 특집 방송에 얘기했지만 이지바이오, 조비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 순환매로 다 그러니까 농업 쪽. 농업주죠, 그죠?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사실 관련 없고 농업 관련주. 네. 그러니까 그런 농업 관련주가 마지막으로 탁 올라가면서 1차 순환매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간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북미 회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국 내 강성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 협상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미 회담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대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는 약간 기간 조정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서 지금처럼 기대감으로 가는 장세는 끝. 이제 실질적인 수혜 업종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혜 업종이 뭔데? 아마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차 윤곽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윤곽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게 갈려질 것 같은데요. 아마 5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북미 회담이 가시화되는 시기 전까지는 단기 부담도 있고 약간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때까지는 남북 경협주는 그냥 관망 이렇게 잡아들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강경파들이 연일 좀 강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아니다. 협상 카드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남북 경협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네. 좀 고점에서 샀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 그대로 좀 둘까요? 괜찮은 괜찮은 실질적인 수혜 업종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네. 그게 좀 벗어난 기대감으로 간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대충 얘기하면 뭐 시멘트라든지 네. 건설이라든지 아까 철도라든지 뭐 개성공단이나 이런 쪽 말고는 아마 나머지는 조금은 좀 기대감 때문에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빅4 업종 시장에서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빅4 업종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업종 살펴보죠. 중국 소비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입니다. 중국 소비주 투자 아이디어 살펴볼 텐데 대표님께서 꾸준하게 방송에서 사실 제시를 해준 업종이지요. 섹터인데 뭐 최근에 좋은 흐름 같이 보여줬거든요.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뭐 그렇게 남북 경협만큼 급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딱 섹터가 4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중국 소비 관련주 하나 있죠. 남북 경유주 하나 있죠. 1, 2입니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넷.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말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업종만 쫓아다니면 돼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업종들 쫓아가도 뭐 어차피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남북경협주 부담스럽고요. 아까 바이오 제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에 어떤 갇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제약 산업 30년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디테일하게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실적 성장성 대형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내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반도 디스카운트 제가 그 얘기 아니라 그랬죠. 그거 되면서 트럼프 전략 자체에 보면 보호무역주에 대한 명분을 굉장히 갖춰다 주기 때문에 실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구간인데요. 네.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좀 모아갈 주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중국 소비 관련주하고 대형주 딱 2개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는 그냥 사드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내수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미중 보호무역으로 어떻게 개최됐는지, 그 중국 내부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성은 좀 있더라도 방향성은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네. 있다. 대형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중국 소비주, 대형주 이 섹터가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관심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빅4 업종 살펴봤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짧게 결론을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남북 경협주나 제약주의 바닥을 잡고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는 프로의 영역이니까 좀 맡겨두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가 굉장히 낮은 개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성장성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성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변동성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약 하나만 맞춰요. 네. 아까 증권주의 PB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퍼에 대한 개념인데 증권주는 PBR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자산 구조지만 증권주는 대부분 다 금융 자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PBR 자체를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달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분석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기승전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 조일교 대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